모국어로 살며 꿈꾸며. 재외동포 문학 낭독. 오늘은 미국 로스앤젤레스에 거주하는 김홍기 작가의 수필 잔디밭에 앉아서입니다. 잔디밭에 앉아서. 집 앞마당의 잔디밭이 온통 잡초가 무성하게 됐다. 새로 심고 갖고 온 지 5년밖에 안 됐다. 처음 몇 폭이 잡초들을 못 본 척 외면했던 게 화근이었다. 잔디는 듬성듬성 겨우 연명하고 잡초들만 무성하다. 잔디는 보호하고 잡초들은 죽인다는 제초제를 뿌려볼까 생각해 보았지만 같이 키우는 강아지들 때문에 포기했다. 늘 잔디밭에서 뛰어놀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다시 심을 계획을 하니 경비도 만만찮다. 땡볕에 앉아 잡초 뽑기도 귀찮아 그냥 두고 있는 게 지금 잔디밭이다. 이들 잡초를 보면 이미 나서 남의 땅에 뿌리 박고 사는 나와 비슷한 처지라는 생각을 할 때가 많다. 한여름 숯불처럼 이글거리는 캘리포니아 땡볕을 이겨내는 이들의 질긴 생명력을 담고 싶을 때도 있다. 잔디밭에 앉아 이파리가 잘려 가지런히 다듬어진 잔디를 바라본다. 갈색의 이파리 끝을 허공에 내놓고 자라나는 모습. 이곳에선 잔디의 꽃과 여문 씨앗을 도무지 볼 수 없다. 꽃을 피우기도 전에 아무렇게 자란 더벅머리를 스포츠 머리로 이발하듯 매주 다듬기 때문이다. 2년 전 극심한 가뭄이 몇 년째 계속될 때 주 정부에서 정원 잔디를 인조 잔디로 바꾸기를 권유했다. 공사비를 지원해 주겠다며 잔디밭을 없애라고도 했다. 그래도 지켜냈다. 그즈음 물 절약 운동이 한창일 때도 땡볕에 시들시들 힘겨워하는 잔디를 보며 이민자인 내 모습을 보는 것 같아 안타까웠다. 법을 어기면서까지 물을 주면서 같이 잘 견뎌보자고 독백처럼 중얼거렸다. 자금 주연마저 마다하고 지켜낸 잔디밭이 아메리칸 민들레와 야생 클로버로 덮여있고 실제 잔디는 듬성듬성할 뿐이다. 중학생 때 일이다. 우리 S중학교는 면 소재지에 자리 잡고 있었다. 동, 중앙, 서초등학교 졸업생들이 모인 중학교였다. 개교한 지 3년밖에 안 돼 온통 황토 받친 운동장에는 학교를 파한 학생들이 인근 바닷가에서 보자기에 담아온 바닷모래로 채워지는 중이었다. 그토록 넓은 운동장을 구석부터 차근차근 모래를 깔다 보니 미처 채워지지 않은 곳은 붉은 황토바닥 그대로였다. 비라도 오면 찌럭찌럭한 황토에 발이 빠지기 일쑤였다. 교실은 경사진 높은 언덕 위 2층 건물로 운동장 뒤에 있었다. 어느 날 조회 시간에 이 언덕과 교사 주변에 잔디밭을 조성한다는 교장 선생님의 훈시가 있고 난 뒤부터 우리의 고난은 시작되었다. 방과 후 산으로 다니며 잔디씨를 채집하는 일에 학생들이 동원된 것이다. 양은으로 된 사각 도시락은 잔디씨를 채집하는 데 그만이었다. 씨가 맺힌 꽃대를 뚜껑이 열린 도시락에 대고 손바닥으로 살짝 누르며 위로 당기면 연한 갈색의 반들반들한 씨들이 빈 도시락에 쌓였다. 이렇게 쌓인 씨를 학교에서 나눠준 각자의 봉투에 담아 가져다 주면 집에 갈 수 있었다. 가끔 주말이면 잔디씨를 할당된 만큼 가져오라는 숙제를 내주기도 했다. 일요일이면 동네 야트막한 동산, 묘지 주변은 우리들의 놀이터가 되었다. 남녀가 따로 없이 잔디씨를 채집하고 많이 채집한 아이는 적게 모은 아이에게 주는 아름다운 미덕을 보이기도 했다. 그러다 모두의 양이 채워지면 한바탕 발야구나 공차기를 했다. 우리는 동네 주변이 온통 동산이어서 잔디가 지천이었지만 읍에서 전학 온 학생 Y가 문제였다. Y는 매번 잔디씨를 가져오지 않았다.
처음 한두 번은 별 문제가 되지 않았지만 단 한 번도 가져오지 않자 반 전체가 기합받는 날도 있었다. 보다 못한 반장이 Y를 나무랐다. 그때 Y는 너무도 당당한 태도로 학교는 공부하는 곳이지 잔디씨 뽑는 데가 아니라며 자기는 못하겠다고 고집을 부렸다. 그러던 어느 날, 그날도 어김없이 잔디씨를 가져오지 않은 Y와 반장이 심하게 다투었다. 이때 그부 중 한 명이 교실 뒤에 있던 양동이를 Y의 머리에 씌우고 책상 사이로 밀어버렸다. 우리보다 유난히 피부색도 희고 부티나게 생긴 Y는 평소에도 늘 우리에게 시기심을 유발했었다. 게다가 읍에서 통학하며 수업이 끝나면 곧장 첩으로 달려갔기 때문에 우리와 잘 어울리지 못했다. 아이들은 누구랄 것 없이 일제히 와 하며 양동이가 씌워진 Y를 밀고 때리기까지 했다. 그간 선생님에게 받은 벌의 복수라도 하듯 순식간에 일어난 일이었다. 그날 이후 Y의 모습을 학교에서 볼 수 없었다. 일주일쯤 지나 Y의 부모님이 학교에 오시고 나서 학교는 비상이 걸렸다. 그때의 충격으로 Y는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다고 했다. 또한 이 사건을 이미 교육청에 알려 문제 삼았다고 했단다. 담임 선생님도 종례 시간에 그간 일어난 일을 설명하며 안타까워했다. 물론 반장과 처음 양동이를 씌운 아이도 경찰서에 불려가서 조사도 받았다고 했다. 장난처럼 시작된 일이 이렇게 커질 줄 아무도 몰랐다. 그 일로 선생님은 경찰서에 몇 번 불려다니며 일을 수습하셨다. 그 후 일이 어떻게 마무리되었는지 선생님은 다른 학교로 전근 가시고 다른 교장 선생님도 오셨다. 잔디씨 채집도 중단되었다. 중학교 졸업 후 10여 년이 흐른 뒤 군대에 갈 무렵 우연히 Y를 길에서 만났다. 처음 Y를 발견하고 당황한 나는 피하려고 했지만 Y가 먼저 반갑게 맞아주었다. 다소 어색한 만남이었지만 Y는 그때 일을 말하려고 안달난 사람처럼 내 손목을 잡았다. Y는 오랜 치료 끝에 우리보다 2년 늦게 중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생이 됐다고 했다. 나도 잊고 있던 우리 그부들의 이름을 번호 순서대로 다 외우고 있었다. 몇 번 누구는 얼굴에 점이 많아 별명이 점식이고, 몇 번 누구는 얼굴이 납작해 별명이 가오리고, 몇 번 누구는 얼굴에 흰 버짐이 많았고, 처음 전학해서 가장 먼저 출석부에 있는 그부들의 이름부터 외웠다고 했다. Y가 다가가면 누구도 가까이 하려 하지 않고 피하기만 해 적응이 힘들었단다. 그때 그 잔디씨 사건 때는 병실에서 반 아이들 이름을 부르며 외로움을 달랬다고 했다. 처음 전학이라서 어떻게든 친해보려 애를 태웠지만 잔디씨만큼은 어쩔 수 없었다며 눈시울을 붉혔다. 그 시절 Y가 우리와 어울리지 않으려 피한다고 생각했는데 말수가 적었던 친구를 오히려 멀리한 쪽은 우리였다는 것을 처음 알았다. 그날 이후 서로 연락하자며 연락처를 주고받았지만 군 생활 동안 제대 후에도 단 한 번도 연락하지 못했다. 남의 땅에 붙박고 살면서 그 높은 언어의 장벽과 문화적 차별을 어찌 극복했는지 되돌아볼 때마다 새삼 중학교 때 전학 온 친구 Y가 생각난다. 학교에서 쉽게 적응하지 못한 친구를 조금 더 이해하고 감싸주지 못한 우리들의 철없던 행동을 자책해 볼 때가 많았다. 구부 60명 중 몇이라도 가까이가 손 내밀었다면 그런 일은 없었을 텐데. 우리끼리 나누었던 잔디씨를 Y에게도 같이 나누었다면 좋은 친구로 남아있었을 텐데. 어쩌면 이민자인 우리 아이들이 학교에서 같은 차별이나 소외를 당했을 것이다. 다행히 Y가 어려움 다 극복하고 훌륭한 사회인이 되었을 생각에 일면 안심도 되지만 마음속에 깊은 상처를 준 우리들의 미안함을 어찌 전해야 할지. 정원의 잔디들이 잡초 때문에 맥을 못 추고 비실거린다.
잡초를 뽑아주고 비료도 줘야겠다. 그런 다음 물이라도 흠뻑 뿌려주면 금세 파래지겠지? 잔디밭에 앉아서 우리 때문에 큰 상처를 입었던 친구의 모습을 잔디밭에 그려본다. 올해는 물값 좀 써야겠다.